책에서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라고 하잖아. 일장에서는 아파트가 전쟁 이후 주택난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해서 점차 경제 성장과 함께 계층 상승의 상징이 되었다는 걸 설명해. 그런 일장에서는 아파트가 공동체를 해체하고 고립감을 강화시키는 공간으로도 작용했다고 하더라고. 이 두 시각을 가지고 우리도 아파트에 대해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렇다면 아파트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보자. 나는 줄레가 지적한 대로 아파트가 경제성장의 상징이 됐다는 점이 지금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서라고 보는데, 1970에서 80년대에 아파트가 안정과 현대적 삶을 대표하면서 중산층이 안정된 생활을 꿈꾸고 있겠잖아. 이게 한국 특유의 아파트 문화를 형성한 시작점이지 않을까? 그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아파트가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킨 면도 크지 않아? 줄레도 아파트가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니라 누구는 갖고 있고 누구는 가지지 못한 계층적 상징이 됐다고 했잖아. 지금은 위치, 평수, 가격 같은 요소들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기준처럼 돼버린 것 같아. 근데 그게 아파트만의 문제일까? 결국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거지 아파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오히려 난 아파트가 효율적인 도시 생활을 가능하게 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봐. 주민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거나 단지 내 공용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꽤 현대적인 시도 아닐까? 나는 오히려 아파트가 공동체를 해체시켰다는 점이 더 크다고 봐. 줄레가 말한 것처럼 아파트가 전통적인 공동체를 단절시킨 건 분명하잖아. 엘리베이터나 복도 같은 공간이 사람들을 연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단절감을 역할하는 분석이 꽤 설득력 있었어. 나는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보다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크잖아. 줄레도 이런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이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된다고 봤고, 오히려 우리는 이런 개인적 삶과 공동체를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맞아. 하지만 나는 아파트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봐. 울타리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단지 구조가 외부와의 단절을 심화시키고 단지 내부에서도 고층, 저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잖아. 공동체를 만든다 해도 이런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긴 어렵지 않을까? 그렇긴 해도 결국 공동체는 사람들의 의지에 달린 거 아닐까? 단지 내 텃밭을 가꾼다거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잖아. 아파트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도 나는 아파트가 가진 모순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봐. 처음에는 계층 상승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공간이었지만 지금 를 고착화하고 단절을 강화하는 한국 가장 큰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공간이 됐다고 생각해. 결국 아파트라는 공간은 긍정과 부정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진 것 같아. 줄레가 아파트를 통해 한국 사회를 분석한 것도 그런 점을 보여주려는 시도였겠지. 중요한 건 우리가 아파트라는 공간을 단순히 비판하거나 이상화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는 거 아닐까?